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1월 8일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공매도 이 잠정 금지죠. 전면 금지 내년 6월까지 그 이야기 나오면서 130포인트 넘는 상승이 있었고, 그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아마도 굉장히 아픈 그런 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저기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또 외부 강의 때문에 마이크를 잡지 못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내려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변동성을 이렇게 키워서는 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깎으러 가는 거죠. 이 정말 저기 이 금융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별로 없는 것들이 금융감독수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장이 자율적으로 그 2300포인트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은 잘 되면 이제 연말 랠리까지 좀 더 이어지면 이제 그 1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흐트러 나가지고 지금 저 자신도 시장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시장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위험 관리가 잘 안 되는 개인 투자들이 아마도 모든 손해를 다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2포인트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13포인트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막판에 매도를 거의 다 줄였군요. 139억 순매도. 기관 투자들은 747억의 순매수. 금융투자 같은 산거 보면은 아마 여기 만기 플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만기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뭐 쇼커버 들어왔던 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전기전자 쪽에 마지막에 순매수가 좀 들어왔군요. 자, 그리고 이 일봉 차트가 이게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 변동성을 죽이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이 부러지든지 어떻게든지 아주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봉은 이제 그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아무튼 일봉상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은 게임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게임 관련주들. 나머지는 뭐 또 별거 없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들어가신 분들 아주 그냥 멀미나게 생겼습니다. 테마주들도 보더라도 뭐 홈쇼핑이나 모바일 게임, SNS, 게임 온라인 이런 것들이 오늘 좋았던 걸로 보여주는 것이고, 정치 주변 자금 보면은 이 미수가 이렇게 안 줄죠. 고객의 탁금은 막 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도 줄고 있고 미수만 아주 많이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국제 원유 가격은 좀 급락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이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1300원도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만기인데 지금 금융투자는 가두리를 하려고 해요. 가두리 포지션 지금 330에서 저기 최대 이익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24포인트, 3포인트, 6포인트, 68이 67이 42, 대체로 한 40포인트 정도 내일 올라가야지 최대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건 내일 상황을 보도록 하겠고, 외국인들은 콜 매도 포지션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긴 좀 내려갈수록 수익이 커지게 돼 있네요. 좀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개인을 보면, 개인이 올라가면 손해를 좀 더 보는군요.
자, 어찌됐든 내일은 외국인하고 금융주에 힘겨루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지표들은 뭐 특별한 게 오늘 밤에 나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머 타임 끝나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개장 시간이 늦춰진 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자, 주요 뉴스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 에코프로 거래대금만 2조 원, 단타 매매가 2배 늘었다.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주식 회전율이 2배 가까이 뛰는 등 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몰렸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쇼커버링 들어오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니까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얘기할 것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들이 없어요. 뭐 종목들에 대해서만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뉴스 없고. 이게 재밌네요. 엔화 예금 잔액이 10조 원을 육박했다. 이게 최근에 엔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대비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엔고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원엔 환율이 15년 만에 860원대로 떨어지는 등 엔저가 지속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엔화 예금하고 이제 관련해서. 자,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이렇게 엔화 예금을 한다, 안 한다, 거기는 제가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oney never sleep, 돈은 잠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처럼 어디든지 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엔화 동향을 가지고 본다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일본의 엔화가 과연 다시 이제 이 영광을 찾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뭐 제가 예전에 일본에 유학 가고 했을 때는 그때 달러당 80엔, 70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150엔이니까 이거는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정책으로 전부 다 흔들어 놓고 했죠. 하지만 강물은 다시 모여서 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강에서 바다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에 기반한 투자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는 좀 몸을 좀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식들 하는 걸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면서 다시 한번 연말 그리고 내년을 향한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